말도 안 됩니다. 이건 생태학적으로 명백한 불가능이에요. 독일 베를린 공영방송에서 30년간 환경 다큐멘터리만 제작해온 마르쿠스 슈미트는 제 눈앞의 광경을 보고도 내뱉는 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백만 대의 자동차가 쉴 새 없이 매연을 뿜어내고 거대한 빌딩 숲이 하늘을 가린 대한민국 서울의 심장부, 그 콘크리트 틈바구니를 흐르는 청계천 물가에 눈부시게 하얀 야생백로 한 마리가 우아하게 내려앉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더욱 경악스러운 건 핑크색 패딩을 입은 아주 작은 소녀가 그 날카로운 부리를 가진 야생백로의 목덜미를 강아지 쓰다듬듯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조류 전문가들 사이에서 백로는 인간을 극도로 경계하는 예민한 존재로 통합니다. 그런데 이 영물 같은 새가 아이의 손길에 눈을 지그시 감으며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를 나누듯 가만히 머물고 있더군요. 하버드 대학 연구진조차 기적의 복원이라며 극찬했던 이 장소에서 저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인류사적 교감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이 나라는 어떻게 죽어있던 하천을 살려내고 야생동물조차 스스로 마음을 열게 만든 것일까요? 전 세계 생태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빌딩 숲속 하얀 천사와 소녀의 믿기지 않는 실화를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마르쿠스 슈미트입니다. 30년 넘게 카메라 렌즈를 통해 지구상의 가장 척박한 오지와 경이로운 생태 현장을 누벼온 다큐멘터리 감독이지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오랜 경력과 상식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서울, 잠들지 않는 도시의 심장부입니다. 수만 대의 자동차가 쉴 새 없이 매연을 뿜어내고 거대한 빌딩 숲이 하늘을 찌르는 이 콘크리트 정글 한복판에서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 6시, 짙은 안개가 살짝 깔린 청계천 물가로 분홍색 패딩을 입은 아주 작은 소녀 한 명이 걸어 나옵니다. 아이의 이름은 설린이, 이제 겨우 8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멈춰선 곳으로 하늘에서 눈부시게 하얀 날개 하나가 소리 없이 내려앉습니다. 바로 야생 백로입니다. 조류 생태학적으로 백로는 인간의 그림자만 비춰도 수백 미터를 달아나는 예민하기 짝이 없는 조류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백로는 마치 기다렸던 친구를 만난 듯 설린이의 발치에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는 겁니다. 하얀아, 오늘도 일찍 왔네. 밥은 먹었어? 설린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넵니다. 그러자 백로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더니 그 긴 부리를 설린이의 어깨 쪽으로 가져다 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이건 연극 무대에서도 불가능한 장면입니다. 야생의 백로가 인간의 아이에게 이토록 무방비하게 자신의 몸을 내맡기다니요. 처음 이 광경을 보았을 때 제 머릿속엔 저널리스트 특유의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 관광객을 끌어모으려고 길들인 새를 풀어놓은 건 아닐까? 혹은 아이에게 특수한 먹이를 숨겨두게 한 연출은 아닐까 하는 차가운 의심들 말입니다. 저는 독일인 특유의 꼼꼼함으로 주변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하지만 제 옆을 지나가는 서울 시민들의 반응은 저를 더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출근길에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직장인들, 조깅을 하던 어르신들, 심지어 하천을 청소하던 환경 미화원들까지 그 누구도 이 광경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설린이와 백로를 보며 아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지나갈 뿐이었죠. 마치 이 기적이 이곳 청계천에서는 매일같이 일어나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라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카메라 장비를 세팅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백로의 깃털은 아침 햇살을 받아 진주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더군요. 설린이는 가방에서 작은 스케치북을 꺼내 물가에 앉습니다. 그러자 백로는 마치 전속 모델이라도 된 양 가장 우아한 포즈를 취하며 아이의 곁을 지킵니다. 저는 이 비현실적인 조화로움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슈프레강에서도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도 결코 볼 수 없었던 오직 대한민국 서울만이 보여줄 수 있는 생태적 품격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백로의 반응이었습니다. 설린이가 스케치북에 연필을 돌리는 소리에 맞춰 백로는 리듬을 타듯 고개를 까닥거립니다. 야생동물의 경계심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깊은 신뢰와 우정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더군요. 저는 이 장면을 놓치지 않기 위해 쉼없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렌즈를 통해 본 백로의 눈은 아주 맑았습니다. 인간에게 길들여진 가축의 눈이 아니라 야생의 날카로움을 간직하면서도 특정 인간에게만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열어젖힌 그런 눈이었습니다. 주변의 소음은 여전했습니다. 머리 위 도로에서는 수천 대의 차가 지나가고
전광판에서는 화려한 광고가 쏟아지는 대도시의 아침입니다. 하지만 이 물가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평화롭습니다. 설린이가 백로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쓰다듬자 백로는 기분이 좋은 듯 날개를 살짝 파르르 떨며 화답합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며 전 세계 그 어떤 환경 전문가도 내놓지 못한 진정한 공존의 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생태 복원이란 단순히 물을 깨끗하게 하고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공간 안에 살아가는 생명들이 인간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인간 또한 그들을 존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한국인들이 일구어낸 청계천의 기적은 바로 그 지점에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진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 왜 기적의 현장이라며 찬사를 보냈는지 이제야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수치상의 수질 정화보다 더 위대한 것은 무너졌던 생명 사이의 신뢰를 복원해냈다는 사실이지요. 저는 이 어린 소녀와 거대한 백로가 나누는 무언의 대화를 기록하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독일에서 온 나에게 이 광경은 마법과도 같다고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설린이는 백로에게 어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이야기합니다. 백로는 그 소리를 다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가끔 낮은 울음소리로 추임새를 넣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와 이 새 사이에는 얼마나 깊은 시간이 쌓여있기에 이런 교감이 가능한 것일까요? 저는 문득 이 아이의 눈동자에서 묘한 슬픔과 동시에 강인한 생명력을 보았습니다. 8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깊은 사연이 저 맑은 눈망울 뒤에 숨어 있을 것만 같았지요. 그리고 그 사연의 끝에 이 하얀 백로가 서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 이 장면이 단순한 취재거리를 넘어 제 인생을 바꿀 중요한 순간임을 직감합니다. 청계천의 맑은 물줄기가 소리내어 흐르고 그 위로 하얀 백로의 날갯짓이 평화롭게 펼쳐집니다. 빌딩 숲의 그림자가 하천을 덮기 시작하지만 설린이와 백로가 머무는 그 작은 공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이 쏟아지는 것만 같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이 도시가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생명의 길을 열었고 그 길 위에서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카메라를 잠시 내려놓고 이 풍경을 육안으로 담아봅니다. 청계천의 물은 유리알처럼 투명하여 바닥의 모래알까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 깨끗한 물속으로 백로가 긴 다리를 담그고 서 있는 모습은 흡사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합니다.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어떻게 자연과 화해했는지 그 생생한 증거가 제 눈앞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설린이는 이제 스케치북을 덮고 백로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는 듯 보입니다. 백로는 아쉬운 듯 아이의 주변을 한 바퀴 빙 돌며 날개를 활짝 펴니다. 그 거대한 날개가 만들어내는 바람이 설린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뜨립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인간이 자연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지배가 아니라 공간의 공유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곳 서울 사람들은 청계천을 살려내며 단순히 관광지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렸던 영혼의 쉼터를 되찾았고 그 쉼터로 찾아온 야생의 생명들을 기꺼이 가족으로 맞이한 겁니다. 독일의 베테랑 감독인 저조차 무릎을 꿇게 만든 이 위대한 생태적 승리. 저는 이 경이로운 천막을 기록하며 다음 장에 펼쳐질 더 깊은 진실과 설린이의 사연을 마주할 준비를 합니다. 이 도시는 마법을 부리고 있습니다. 죽었던 땅에서 생명이 솟아나고 상처 입은 아이의 마음이 새의 날갯짓에 치유되는 마법 말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마법의 근원을 찾아 더 깊숙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청계천의 물줄기가 흐르는 소리가 마치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일구어낸 진짜 기적을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라고 말이죠. 저는 다시 카메라를 고쳐잡고 설린이와 하연이가 함께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정성스럽게 담아냅니다. 이 기록은 훗날 전 세계가 한국을 우러러보게 될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설린이의 뒤를 쫓아 그 아이가 살고 있는 작은 동네의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청계천의 화려한 빌딩 숲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지만 그곳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정겨운 풍경이 남아있더군요. 설린이의 곁에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신 할머니, 박순자 어르신이 함께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고 독일에서 온 기자라는 제 신분을 밝히며 이 신비로운 아이와 백로의 사연을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먼 하늘을 바라보시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가슴 저미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기자 양반, 우리 설린이가 저렇게 웃게 된 게 정말 얼마 안 됐어요. 2년 전만 해도 이 아이는 살아있는 송장이나 다름없었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설린이는 엄마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설린이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던 엄마를 영영 잃고 말았습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사고의 충격은 8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그날 이후 설린이는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선택적 함구증이라 불렀지만 할머니는 그것을 마음의 문이 닫힌 것이라 말하며 피눈물을 흘리셨지요. 저는 할머니의 안내로 설린이의 방에 들어갔다가 그만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스케치북들을 넘겨보던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첫 장부터 수십 장에 이르는 페이지들이 온통 시커먼 크레파스로 짓눌려 있었습니다. 아무런 형체도 그림도 없었습니다. 그저 종이가 뚫어질 듯 강한 힘으로 칠해진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설린이는 매일같이 이 검은 절망만을 그려왔던 겁니다. 독일에서 수많은 심리치료 사례를 접해본 저였지만 아이의 영혼이 이토록 깊은 어둠에 잠겨 있다는 사실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하라고 했어요. 시간이 약이라고만 하는데 우리 아이는 매일 저 검은색 속으로 숨어버리는 것 같아서 할미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지. 할머니의 회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작년 봄, 기적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느 날처럼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청계천변을 걷던 설린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엔 왼쪽 날개가 꺾인 채 물가에 쓰러져 있던 어린 백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도심의 전선이나 구조물에 부딪혀 추락한 듯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야생동물이라며 멀찍이 떨어져 구경만 할 때 1년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던 설린이가 그 백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할머니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파? 내가 도와줄게. 1년 만에 처음으로 설린이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엄마를 찾는 울음도 배고프다는 투정도 아닌 자신보다 더 아픈 생명을 향한 위로였습니다. 설린이는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친 백로를 감싸 안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사나운 야생 백로가 설린이의 품 안에서는 단 한 번의 저항도 없이 가만히 몸등을 맡겼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장면이 마치 하늘에 계신 설린이 엄마가 보낸 인연처럼 느껴져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우셨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 설린이의 스케치북에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스케치북을 넘겼습니다. 칠흑 같던 검은색 한가운데 아주 작은 하얀 점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그 점이 커져 백로의 날개가 되었고 그 다음 장에는 설린이와 하얀 백로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최근의 스케치북을 펼쳤을 때 저는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그곳엔 무지개색으로 빛나는 청계천과 환하게 웃고 있는 설린이, 그리고 그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백로 하연이가 찬란한 색채로 피어나 있었습니다. 하연이가 나오면서 우리 설린이 마음의 병도 같이 나았어요. 둘이 서로를 살린 거지요. 할머니의 말씀대로였습니다. 설린이는 매일 아침 청계천으로 나가 다친 백로의 날개에 연고를 발라주고 정성껏 먹이를 챙겼습니다. 백로의 날개가 기운을 차려 첫 날갯짓을 하던 날, 설린이도 비로소 세상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 애호의 수준을 넘어선 영혼과 영혼의 공명이었습니다. 빌딩 숲의 차가운 물줄기라 생각했던 청계천이 실상은 상처 입은 생명들이 서로를 보듬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거대한 치유의 요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설린이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아이는 더 이상 검은 크레파스를 잡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밝은 노란색과 분홍색으로 세상을 칠하고 있습니다. 백로 하연이는 설린이가 학교에 간 시간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물가를 지킵니다. 마치 아이가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반겨주겠다는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독일의 환경 전문가로서 저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학적인 분석으로는 상호 각인 현상이나 정서적 지지라는 딱딱한 용어를 쓰겠지만 제 가슴은 이미 다른 답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이 거대한 도시는 죽어있던 하천을 살려냄으로써 단순히 환경을 개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기술력에 따뜻한 정을 담아냈고 그 결과로 상처받은 아이와 버려진 생명이 다시 숨쉴 수 있는 기적의 공간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저는 이 감동적인 서사를 기록하며 확신했습니다. 이 막의 주인공은 단순히 설린이와 백로가 아니라 이들을 품어준 한국인들의 위대한 생태적 철학이라는 사실을요.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하얀 희망의 날갯짓. 저는 이제 이 기적이 우연이 아님을, 그리고 한국의 생태복원이 얼마나 정교하고 위대한 과학적 바탕 위에 세워졌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청계천의 더 깊은 곳으로 카메라를 돌립니다. 설린이의 웃음소리가 청계천의 물소리와 섞여 들어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절망에 빠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처럼 제 귓가를 울리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생명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저는 이 숭고한 치유의 기록을 가슴에 새기며 다음 여정을 준비합니다. 설린이와 할머니의 가슴 아픈 사연을 뒤로하고 저는 다시 청계천 물가로 돌아왔습니다. 제 가슴속은 이미 뜨거운 감동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독일인 저널리스트로서의 차가운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교감의 기저에는 분명 대한민국이 일궈낸 경이로운 생태적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곧바로 호텔로 돌아가 독일에서 직접 공수해온 최첨단 정밀 수질 측정 장비와 대기 분석기를 챙겼습니다. 30년간 전 세계에 오지를 누비며 환경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저에게 객관적인 데이터는 진실을 증명할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자, 이제 서울이 숨기고 있는 마법의 실체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저는 새벽부터 청계천 하류와 중류, 그리고 설린이가 하얀이를 만나는 상류 지점을 돌며 정밀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복원을 잘했어도 도심 한복판인데 공업용수 수준이겠지라는 편견이었죠. 하지만 장비의 전원을 켜고 첫 번째 수치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장비를 흔들어 보았습니다. 혹시 고장이 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믿기 힘든 숫자가 화면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용존산 소량디오 8.3mg L 탁도 22하, 그리고 산성도 pH 바이파이AIM의. 이것은 인간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깊은 산속 계곡에서나 볼 수 있는 완벽한 1급수의 지표였습니다. 전 세계 대도시 중 하천을 복원한 사례는 많지만 이렇게 수백만 대의 자동차가 달리는 빌딩숲 한복판에서 야생 백로가 마실 수 있는 순수한 생명수를 유지하는 곳은 단연코 대한민국 서울이 유일했습니다. 저는 전율을 느끼며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이미 하버드대학 연구진이 청계천을 두고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생태 복원 프로젝트라고 명명한 이유를 저는 이 작은 측정기 화면을 통해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질 조사를 마치고 백로 하연이의 흔적을 쫓던 저는 청계천 벽면의 은밀한 틈새와 무성하게 자란 숲을 사이에서 심장이 멈출 듯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곳엔 하연이가 정성스럽게 지어놓은 둥지가 있었고 그 안에는 눈부시게 하얀 알 2개가 소중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세상에,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백로가 번식을 하다니요. 조류학계에서 백로의 도심 번식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사례가 거의 없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백로는 극도로 예민하여 소음과 매연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 알을 낳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서울의 심장부에서 백로는 이곳을 완벽하게 안전한 진짜 집으로 인정하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것입니다. 이는 청계천이 단순한 인공하천을 넘어 야생동물이 대대손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완벽한 자생적 생태계로 진화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더 정밀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청계천 바닥을 훑어보니 모래무지, 피라미, 그리고 깨끗한 물에서만 산다는 버들치무리가 때를 지어 유영하고 있었습니다. 백로가 먹이 활동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먹이 사슬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제가 만난 한국의 수자원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우리는 단순히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자정작용을 복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만 개의 미생물이 살아 숨쉬는 자갈과 모래층을 깔고 식물들이 독소를 걸러내도록 설계했죠. 그들의 설명은 냉철했지만 그 결과물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둥지 안의 알을 조심스럽게 담아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하연이가 이곳의 수질이 조금이라도 나쁘거나 공기가 탁했다면 이곳에 생명의 씨앗을 뿌렸을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독일의 베테랑 감독인 저조차 무릎을 꿇게 만든 이 생태적 승리는 한국인들이 수십 년간 쏟아부은 집념과 기술력의 산물이었습니다.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도 파리의 프롬나드 플랑테도 대단하지만 서울의 청계천처럼 죽었던 하천을 완전히 되살려 야생조류의 산실로 만든 사례는 전무후무합니다. 저는 이 놀라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 세계 환경단체들의 긴급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생태복원의 세계 기준을 다시 썼다. 그들은 기술의 생명에 대한 예우를 담았다라고 말이죠. 현장을 지켜보던 중 더욱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지나가는 수많은 서울 시민 중 그 누구도 둥지를 훼손하거나 백로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멀찍이 떨어져 쉬마이너스 조용히 하자 아기 새가 자고 있어라며 아이들의 손을 잡고 발소리를 죽여 지나갔습니다.
저는 여기서 진정한 K 생태계의 완성본을 보았습니다. 완벽한 수질과 기술력 위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해졌을 때 비로소 이런 마법이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둥지를 지키는 하연이의 눈빛에서 강인한 모성애와 평온함을 보았습니다. 빌딩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인공적인 조명조차 이 둥지 안에서는 생명을 보듬는 따스한 햇살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질 수치 8.4라는 딱딱한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은 생명을 대하는 한국인들의 진심 어린 태도였습니다. 하버드가 왜 이곳을 인류의 자산이라 불렀는지, 왜 유럽의 전문가들이 서울의 하천관리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줄을 서는지 이제는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 감격스러운 산막을 기록하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경외심을 담아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1급수의 물길이 흐르고 그 곁에서 야생의 생명이 탄생을 기다리는 이 풍경은 그 자체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미래였습니다. 서울은 마법 같은 도시입니다. 아니, 한국인들이 바로 마법사들이군요. 제 혼잣말은 청계천의 맑은 물소리에 섞여 전 세계로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연이의 알에서 새 생명이 깨어나고 설린이의 웃음이 더 크게 번져갈 사막을 향해 나아갑니다. 기술이 정정을 만나 기적을 일궈낸 이 위대한 드라마의 대미를 장식할 시간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측정기의 수치를 확인합니다. 여전히 흔들림 없는 1급수. 대한민국이 지켜낸 이 맑은 물은 단순히 백로의 목을 축이는 물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희망을 주는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어느덧 제가 서울에서 머물기로 한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청계천에서 인류가 꿈꿀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정이 많은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지내며 저 역시 어느덧 이 도시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특히 매일 아침 저를 반겨주던 그 작은 천사, 설린이와 하얀 날개의 친구 하얀이를 두고 떠나려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서둘러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둘의 모습을 제 눈과 카메라에 온전히 담아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은 평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새벽 5시, 벌써 나와 있어야 할 설린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둥지를 지키던 하얀이조차 어디론가 날아갔는지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저는 텅 빈 물가를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이렇게 떠나야 하는 건가? 불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서성이며 9시가 넘도록 기다렸지만 물소리만 흐를 뿐 아이의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무거운 짐을 챙겨 공항으로 가기 위해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려는 찰나 저 멀리서 다급하게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기자 아저씨! 뒤를 돌아보니 설린이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숨이 턱에 닿도록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땀방울로 젖어 있었고 품 안에는 소중한 듯 무언가를 꽉 껴안고 있더군요. 설린이는 제 앞에 멈춰서서 한참 동안 숨을 고르더니 정성스럽게 접은 하얀 종이약 하나를 제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저씨, 이거 드리려고 어제 잠도 안 자고 접었어요. 하연이가 아저씨한테 고맙대요. 설린이가 내민 그 종이약은 평범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그동안 그렸던 수많은 스케치북 중에서 가장 밝고 아름다운 무지개색 페이지를 오려 정성껏 접은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가 새벽까지 아저씨 선물을 만든다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오늘 좀 늦었다며 미안해하셨지요. 저는 그 작은 종이약을 받아든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8살 아이가 밤잠을 설쳐가며 이방인 기자를 위해 마음을 담았다는 사실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끄악하는 기분 좋은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어디선가 나타난 하연이가 우리 머리 위를 크게 한 바퀴 선회하며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러 온 전령처럼 말이지요. 하연이는 제 앞에서 고개를 까딱이며 짧은 날갯짓을 해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카메라를 내려놓고 이 위대한 우정의 장면을 온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설린이는 하연이의 목을 껴안으며 제게 마지막 당부를 건넸습니다. 아저씨, 독일에도 하연이 같은 친구들이 많이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하연이 알 깨어나면 꼭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약속해요. 저는 설린이의 작은 손가락에 제 손가락을 걸며 굳게 약속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그래서 지구 반대편 사람들도 서울의 이 마법 같은 기적을 보며 희망을 품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저는 설린이가 준 종이약을 만져보았습니다. 독일 베를린으로 돌아온 뒤 저는 꼬박 1달 동안 편집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제가 찍어온 영상들이 방영되자 유럽 전역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콘크리트 빌딩 숲에서 야생 백로가 알을 낳고 아이와 대화를 한다니 이것은 21세기 생태학의 승리다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독일의 환경부 장관은 직접 저를 찾아와 서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도시들의 하천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지요.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설린이로부터 한 통의 영상 편지를 받았습니다. 화면 속 설린이는 이제 예전에 그 말수 적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저씨, 하연이 아기들이 태어났어요. 이제 청계천에는 하연이 가족이 엄청 많아졌어요. 설린이가 가리킨 화면 너머로는 서너 마리의 어린 백로들이 서툴게 물고기 사냥을 배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수많은 서울 시민들이 그들을 마치 내 가족처럼 소중하게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었지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적이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아이의 마음을 보듬어준 백로 한 마리. 그 백로가 돌아올 수 있게 죽은 물기를 살려낸 한국인들의 기술과 헌신, 그리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긴 따뜻한 정서가 합쳐져 만들어진 거대한 물줄기라는 것을요. 대한민국 서울, 청계천. 그곳은 이제 단순히 물이 흐르는 하천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모든 영혼이 찾아와 위로를 얻고 인간과 자연이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생명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책상 위에 놓인 설린이의 종이학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당당히 말합니다. 진짜 기적을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한국의 서울로 가보십시오. 그곳에선 빌딩 숲 사이로 하얀 날개의 천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설린이와 하연이가 일구어낸 이 위대한 드라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청계천의 맑은 물결과 함께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향해 마음을 여는 순간 자연 또한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선물로 화답한다는 진리를 저는 한국이라는 위대한 나라를 통해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그 마법 같은 공존의 이야기를 제 인생 최고의 기록으로 남기며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이 일궈낸 이 기적은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